안녕하세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86번부터 100문제니까 몇 개 안 남았네요. 10개 남았네요. 자, 이제는 그 뒤는 다 수익 비용, 이제 비용, 대부분 비용이죠. 비용에 대한 문제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분계도 쉽고, 12월 1일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복리후생비죠. 현금 지급했대. 그럼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입력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영업부서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했답니다. 거래처 직원이면 뭐죠? 우리 직원이면 811 복리후생비고, 거래처 직원이면 813 접대비지요. 날짜가 12월 2일이요. 12월 02일 날 차변에 813 접대비. 접대라고 치면은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 800번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더라?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고 삼성카드야. 삼성카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카드 결제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해서 일단 차변이 접대비라는 비용이죠. 비용이면 대변을 미지급금이 정답인데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맞다고 해줍니다. 우리 시험은. 차변이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원래는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미지급금이 원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야 둘 다 맞다고 해주니까 고맙지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직원의 부친 회감년 축하원, 우리 직원 어쩌고 저쩌고니까 복리후생비고, 거래처 직원 어쩌고 저쩌고는 볼 것도 없이 접대비죠. 그래서 20만 원은 합쳐서 2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하나의 준표로 적으라고 나오죠. 즉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두 장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랑 접대비 먼저 입력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끝나죠. 해보세요. 이제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뭐 아까 하나로 묶는 것도 해드리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라 차변에 복리후생비부터 10만 원 먼저 적고 방향키 화살표, 아이고 1억 원을 적을 뻔했네. 또 차변에 접대비 813 10만 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끝나죠. 합산되잖아요. 전표 하나로 묶였죠. 전표 하나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접대비 보통예금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의 성과관리 교육을 의뢰하고 교육비 80만 원 보통예금 지급했다. 교육비니까 교육훈련비. 교육이라고 검색해보면 교육훈련비가 떠요. 교육훈련비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교육이라고 딱 찍어보면 교육훈련비가 뜨고 800번대로 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변의 보통예금. 뭐 보면 아시겠지 뭐. 그 다음 매장 인터넷 요금과 전기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납부했대요. 인터넷 요금은 당신비. 뭐라고요? 당신비. 그 다음 전기요금은 수도 강렬비. 쌩쌩쌩기죠. 맨 앞부분에 계정 과목 했던 거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여기도 하나의 전표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도 당연히 하나로 묶어야죠. 차변에 뭐죠? 통신비하고 수도 강렬비 두 개 적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러지 말라는 거죠. 통신비, 보통예금, 수도 강렬비, 보통예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그래도 맞다고 해주지만 한나란 시에 보통예금 대변에 두 번 적는 거 또는 전표가 두 장이 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전표를 적으라는 말이 없어도 눈치껏 이런 것도 하나로 묶으세요. 이것도 묶으세요. 이것도.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시험은 그냥 보통예금 두 개로 해도 맞다고 해주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너무 쉽죠? 이런 거야 뭐 이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민 돕기 위해서 현금을 방송공사에 지급, 즉 폭설로 불의의 토끼 또는 성금 이런 거 낸 거죠. 이런 것들은 기부금이죠. 그래서 12월 07일 날은 뭘로 줬다고요? 현금 냈나? 현금 냈으니까 이번에는 현금 안 적고 출금 적을까 심심한데 출금 적고 차변에 기부금을 치면 되죠. 기부금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기부금 300. 출금 적으면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뭐 워낙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는 세무사무소. 여러분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도 계시죠? 세무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 능력급. 여러분의 회계이급이 아직 먼 얘기지만 능력급이 있는 거의 유일한.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중에 나머지는 사실 능력급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호봉이잖아요. 그냥 호봉제로, 연봉제로 해가지고
몇 년 차,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세무사무소는 능력급이야. 즉 내가 30개, 50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50개, 70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100개 이상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급여가 다 달라요. 그 연봉 매 1, 2천만 원 이상 차이나.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란 게요. 물론 아닌 데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20년을 다녀도 능력이 없으면 맨날 최저임금 받는 게요. 어쨌든 장부 수수료를 보통임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대. 수수료 줬잖아요. 수수료 이렇게.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지 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계를 뽑아낼 수 있는 눈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차변, 대변 입력 안 해도 손으로 안 써도 그냥 입력하는데 날짜 주고 입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부터 적거나 대변부터 적거나 그건 상관없다. 대변에 돈 나가는 거 보통예금,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800번대. 그닥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해. 삼성카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 머리에서는 소모품비를 떠올려야겠죠. 소모품비 그리고 금액이 70만 원. 전표는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전표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 여기 금액 써 있고 비용 처리하라고 써 있으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뭐로 나왔지? 뭐 그렇다고요. 날짜 11일. 차변에 여기서 잘 보세요. 사무용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소모품비죠. 소모품비에 800번대로 주고 금액을 70만 원 준 다음에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 원칙이 뭐랬죠? 미지급금 그리고 삼성카드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미지급금이 원래 정답인데 우리 시험이 관대하여 미지급 비용으로 입력해도 맞다게 해준다. 자, 일단 됐잖아요. 근데 잠깐 메모하려면 메모해 두세요. 연습장에. 사무용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 사무 치면 사무용품비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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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어떻게 된겨? 시험 볼 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모품비도 맞고 사무용품비도 맞거든. 그럼 둘 다 써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수 정답 인정해주고 골치 아프니까 문제로 써 있어요.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것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또는 지금은 둘 다 나왔죠. 사무용품비도 나오고 소모품비도 나왔잖아요. 근데 백데이터를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사무용품비를 안 나오게 하는 거지. 백데이터에 사무 딱 치면 안 나와. 안 떠. 그럼 만약에 사무를 쳤더니 아무것도 안 떠 밑에. 그러면 사무용품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색을 했을 때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중에 하나만 보이면 그게 정답이고 근데 둘 다 보이면 어떡하냐? 그럼 둘 다 답이지. 근데 둘 다 답인 걸 문제로 내면은 결론은 둘 다 맞게 해줘야 돼요. 둘 다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점할 때 귀찮지.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백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둘 중에 하나만 백데이터에 남겨두고 하나를 안 뜨게 만들어요. 없애는 거지. 그럼 어쨌든 그 중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만약에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사무용품비 처리해라 써 있는 거 보면은 그대로 해야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아셨죠? 근데 아무 말도 안 써 있어. 그럼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검색이 되면 그게 정답이고 검색이 안 되면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둘 다 뜨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복수 정답이에요. 근데 그건 이의 신청하면 돼. 우리 시험 좋은 점은 시험 끝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백데이터에 2개 있어. 그럼 둘 다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둘 다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소모품비하고 사무용품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시험에 둘 중에 하나만 뜹니다. 둘 중에 하나만 뜨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둘 다 뜨면 어떻게 해요? 뭐 아무거나 하세요. 자, 어쨌든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세요. 문제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를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 주유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5만 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오일뱅크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지만 결론 5만 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주유비니까 참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산회계 2급하고 있죠. 여기 부가세 얘기 나오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회계 1급이 아니요. 메인 매출 전표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가봐도 메인 매출 전표가 없어. 그리고 부가세는 회계 1급부터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따지지 말고 그냥 차량 유지비, 자동차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차변에 차량 유지비가 빨리 차량 유지비로 줍니다. 얼마였지? 5만 원이었나? 5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 줬구나, 현금.
이럴 때는 출금 적어도 되겠죠. 현금 생략하고 출금. 자,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아,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 현금 줬대. 고민할 뻔했는데 뒤에 써 있어.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래. 5만 원. 이것도 5만 원이네. 그럼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 현금. 고민할 게 없죠? 이게 그림이 중간중간 막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 많다니까요. 그 다음 뭐예요? 종합빌딩. 제가 죽을 때까지는 빌딩이 생길 리는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해야지. 임차료 100만 원 중 70만 원의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나오는 게 미지급이죠. 미지급금. 차변의 임차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하고 미지급금.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하고 미지급금. 근데 차변의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800번대. 비용이니까 미지급금을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주겠지만 원래는 미지급금, 현금 미지급금. 자,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건 또 뭐예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했대. 자동차세 얼마 냈다? 여기 있네. 25만 8천 얼마를 낸 거예요. 됐죠? 25만 8천 얼마 낸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12월 20날. 세금이면 세금 찍어야지.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 800번대고 금액이 얼마라고라? 258310.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나? 카드 결제했어.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 그리고 삼성카드였죠. 삼성카드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시 차변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잖아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니까 대변을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해준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근데 그냥 쉽게 카드 결제한 미지급금 이렇게 하는 게 정답으로 알아두세요. 시험 볼 때는 관대해서 둘 다 맞다고 해주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지급금. 이제 다 끝났네. 뭐냐? 이건 뭐냐? 자동차세네? 세금. 자동차세인데 가만있어 봐. 영업용 화물차 자동차세도 있고 사장 개인이 자동차세도 있네. 사장 개인이 내야 될 자동차세를 회사 돈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처리해라. 친절하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얘는 인출금이고 얘는 세금과 공과지. 그죠? 그래서 차변에 두 개입니다. 차변에 두 개예요. 인출금이라고 안 써 있으면 고민할 뻔했죠. 그죠? 날짜 22일 주고 차변에 먼저 세금 줍니다. 우리 회사 거. 그리고 500번대 주지 마세요. 회계 2급에는 500번대가 없어요. 영업용이니까 그냥 800번대로 보시면 돼요. 금액이 6만 원이고 그리고 사장 개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인출금이고 만약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만약에 없어. 그럼 자본금으로. 인출금을 결산 때 자본금으로 대체하잖아요. 자본금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인출금이에요. 8만 원? 네,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쓰면 끝나는 거죠. 됐죠? 이것도 대변에 현금을 두 번. 즉 세금과 공과 현금, 인출금 현금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차변 두 개 입력하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제가 입력하는 거 보면서 일단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남는 거고 이렇게 습관돼서 가면은 합격은 당연하고 실무 나가면 요걸 분명히 남들보다 78분의 1만큼만 먹을 거예요.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요걸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초짜는 다 티가 나. 어쨌든 티가 나기 때문에 속으로라도 욕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이론하고 실무를 잘 숙지하고 가면은 자격증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자격증이 중요하지. 수험생은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나중에까지 보면은 자격증은 솔직히 이력서에 쓰는 거 그게 끝이에요. 이력서에 자격증 쓰는 게 끝이고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 이것도 솔직히 나중에 이거 별로 표가 안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으시오.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현금 구입하고 여기 또 써있네. 아유 고마워라. 인출금 처리하래. 왜? 개인 거니까. 우리 회사 거 샀으면 비품이겠죠.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샀으면 비품이겠지. 근데 그건 대표사 개인적으로 쓸 거니까 인출금. 그럼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그럼 대변에 현금을 적기 귀찮아. 그럼 출금으로 적고 현금을 생략하고 인출금만 적으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죠? 마지막 엄청나게 길어 한 줄. 자, 매장 일부를 빌려주고 3개월 분 사용료를 임대료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임대잖아요.
임대료 현금 받았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기념으로 입력해 드릴게요. 엄청 어렵잖아요. 이런 거. 날짜 12월 25일 날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방향키로 움직이고 30만 원. 엄청 어렵잖아요. 그 차변에 아니구나. 받았지 참. 미쳤나 봐요. 차변이지. 들어오면 차변. 너무 어려우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빌려주고 받는 거 임대료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400번대 임대료 수입을 주면 큰일 납니다. 900번대 줘야 돼요. 이거 혹시 이것 좀 한번 해드린 적이 없지요 아마? 없지요? 그럼 기념으로 메모해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임대료가요. 400번대가 임대료 수입이었죠. 400번대가 임대료 수입이었나? 자, 임대 찍어볼게요. 임대라고 찍으면 임대료 수입으로 돼 있네. 임대료 수입이죠. 입하고 그 다음에 900번대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대료. 그럼 사실 시험에서는 뭘로 주라고요? 900번대를 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뭔 차이냐 하면 이건 전문 용어로 하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 내가 건물주 또는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임대업이야. 즉 상품 매매업자가 아니라 임대업자야. 그럼 나는 주된 영업이 건물 빌려주고 집세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400번대.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건 닫을게요 이제. 전편이 이제 다 했으니까 닫아버릴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정과목 적용 등록을 보시면 매출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기가 400번대야. 400번대 상품 매출 하다가 411번에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가 창고가 있다. 내가 건물 사무실이 있다.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 내가 주된 업무. 건물주. 이럴 때는 400번대 매출을 줍니다. 그런데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 요거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상품 매매업이야. 건물 임대업이 아니고 건물주가 아닌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업이 아닌 거지. 임대업이 아닌데 내가 사무실 일부를 빌려주고 창고 일부를 빌려주고 받았다.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 매매예요. 그럼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건 900번대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문 용어로 하면 얘는 매출 수입이에요. 매출 수익이나 마찬가지고 얘는 위에 매출 수익이라고 쓰는데 원래는 영업 수익. 얘는 영업 외수 건너뛰겠네. 에이 그럴 줄 알았네. 영업의 수익. 왜 우리 손익계산서 배우셨죠?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있잖아요. 이때 매출액에 해당되는 게 400번대고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게 9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다 800번대라고 그랬잖아요. 800번대 이후. 그러니까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해 보시면 매출에 해당되는 게 400번대고 비용은 판관비가 다 800번대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예요. 그리고 계정과목 코드가 다 900번대 여기가 900번대.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료 수익, 사실 회계이급에서는 이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임대료 수입하고 임대료가 만약에 같이 보인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줘도 되겠지?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회계이급에서는 임대료 수익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임대료 수익이 정답입니다. 임대료가 큰일 날 뻔했네. 임대료 수입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용료 임대료는 900번대입니다. 영업 외 수익. 아셨죠? 영업의 수익. 마지막 문제 이거는 특별한 말이 없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여러 회차 문제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 등록에 보면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소매업이고 어쩌고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야.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야. 회사 등록에 보면 그럼 이런 것도 원래는 참고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 회계이급 범위에서는 900번대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100분까지 마쳤는데 일반 전표 100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 숫자만 바뀌거나 뭐 거래처가 바뀌거나 해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는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다 바뀝니다. 그리고 증빙, 그림이라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은 지금 나온 거 한도 내에서 거의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일부는 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만 보고 답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론,
이론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실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 보고 분개만 된다면 입력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실기 점수 70점 중에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전표 입력을 끝나고 마치려고 했더니 그 뒤에 수정도 있네. 몇 개 안 되니까 후딱 해치우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1102,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102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02 맞네. 전표 수정이 있었는데 오류가 있었다. 정정해라. 아, 이것도 여기 6개가 있는데 요까지 마칠게요. 그럼 잘 보세요. 보석 5월 27일 날 보석, 지금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걸로 처리했으나 알고 보니까 마포관리비 외상값 준 거래. 그럼 일반 전표에 5월 27일, 제가 아까 전표를 막 지웠는데, 막 전표를 중간중간 지웠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 참말로. 그럼 0527 가봅시다. 일단 1층 가보니까 요거 외상매입금 보성이 아니고 마포였대. 마포로 바꿔요. 마포갈비 끝. 요거 하나하고 3점 맞는 거야. 아싸.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만 고쳐주면 돼. 두 번째 거 8월 10날 사무실 도난방지 장치 관리 유지비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해야 되는데 그걸 넣으라겠대. 집어 넣으란 얘기죠. 그럼 8월 10일 날 가서 없으니까 갖다 넣으란 얘기예요. 8월 10일 날 가서 0810 가서 없으니까 집어 넣으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뭘로 처리하라고 안 써있지만 이거 수수료 비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저 지켜주니까 감사해요 이거지. 대변에 보통예금 끝.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빠졌으면 입력해주고 틀렸으면 고쳐주고 이런 문제가 2문제나 3문제 나옵니다. 입력하는 것이 8문제 나오고 수정하는 게 2-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8월 31일 승용차 구입하고 등록세를 지급했는데 세금과 공고로 넣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등록세는 원가에 산입이잖아요. 원가에 산입할 것을 세금과 공고로 처리했대. 8월 31일. 그럼 세금과 공고가 아니라 차량 운반고로 바꿔야죠. 취등록세는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틀린 것만 고쳐주면 돼요. 대변에 현금, 출금 이런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10월 9일 영일 가구에 상품을 외상으로 배출한 걸로 되어 있으나 알고 보니까 200은 현금 맞고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그럼 10월 9일 가보자. 안 지웠어야 되는데 10월 09일 다행이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이건 이상 없죠. 그럼 차변에 현금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나눠야 돼. 그럼 외상은 2200이 아니라 2000인 거고 차변에 현금을 추가로 200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다 지우고 입력할 필요 없이 틀린 부분만 외상 매출금 금액이 틀리니까 고쳐주고 현금을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물론 싹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틀린 것만 고치면 되지 뭐. 5번 10월 24일 복리후생비 알고 보니까 임직원 접대한 거래. 거래처 직원 접대한 거래. 그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바꿔주면 되죠. 10월 24일 24일 가보면 요거 복리후생비 요거 27만 5천원짜리. 근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뭐 4줄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 채점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막 놓은 거고. 그럼 요거 결국은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어요. 요거만 고쳐주면 돼. 마지막 12월 16일 그린상사 외상매출금은 당좌예금으로 입금됐대. 뭐 어쨌다는 얘기야? 12월 16일 가봐야죠. 12월 16일 가보면 현금으로 돼 있네. 현금이 아니라 뭐래요? 당좌예금이래. 외상매출금 그리는 이상 없잖아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는 맞는데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래. 그럼 102번 바꿔주면 되지.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만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개 손댈 필요 없습니다. 수정하는 건 입력하는 걸 알면 수정은 1도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입력하는 거 8문제, 수정하는 거 2문제나 3문제에서 총 10개나 11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처음에 연습장에만 하랬잖아요. 이제 뒤에까지 또 마무리까지 다 들으신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마무리까지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100문제를 여러분 혼자 쫙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표 입력 점수가 실기 70점 중에 45점 정도 되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달시켜야 되니까 자주 연습해 보세요. 분계 많이 연습하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전표 입력과 수정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